여러분, 혹시 지금보다 훨씬 가벼운데 훨씬 튼튼한 금속이나 한 번 충전하면 몇 주씩 가는 배터리 같은 거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에 이런 꿈의 소재들을 우리가 원자 하나하나씩 직접 디자인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네,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컴퓨터 안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거죠. 바로 계산 재료 과학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기죠. 아니,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원자들을 대체 어떻게 다뤄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걸까요? 이게 사실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했던 정말 큰 숙제였거든요.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현미경 너머의 세계.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보이지 않는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는 이 단단한 쇠붙이 있잖아요. 이걸 아주 깊숙이, 정말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 안은 사실 완전히 다른 세상, 거의 작은 우주 같아요. 거기서는 원자들이 막 움직이고 서로 밀치고 구조가 바뀌고 정말 복잡한 일들이 쉴 새 없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물질이 왜 단단하고 왜 잘 늘어났는지 같은 성질들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원자들의 춤에 의해 결정되는 건데, 문제는 이걸 우리 눈으로 직접 본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근데 이게 더 머리 아픈 게 뭐냐면요. 바로 규모의 문제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스케일이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요. 보세요. 원자 세계에서는 1조분의 1초, 정말 눈 깜짝할 사이보다도 훨씬 짧은 순간에 막 일이 벌어지는데, 또 우리가 쓰는 달이나 건물 같은 큰 구조물에서는 이게 수십 년에 걸쳐서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어떻게 기존의 실험으로만으로 다 따라잡겠어요.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죠. 실제 실험실이 아니라 컴퓨터 안에다가 똑같은, 아니 어쩌면 더 대단한 가상 실험실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 가상 공간 안에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물질이든 만들어보고 막 늘려보고 심지어 부서뜨려보기까지 뭐든지 다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바로 계산 재료 과학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쉽게 말해서 자연의 물리 법칙들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러니까 수학 공식으로 싹 다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슈퍼컴퓨터의 어마어마한 계산 능력을 빌려서 물질 속에 숨겨진 비밀을 풀어내는 거죠. 이건 그야말로 기존의 판을 완전히 뒤집는 게임 체인저 같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상 실험실 덕분에 과학자들은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왜 그럴까? 추측만 했던 것들을 이제는 물질이 왜 그런 성질을 갖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됐고요. 또 아주 뜨겁거나 엄청난 압력을 받는 극한 환경에서 이 물질이 어떻게 변할지 미리 예측하는 것도 가능해졌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마침내 우리가 꿈꾸던 모든 특성을 다 갖춘 그런 완벽한 재료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서로 다른 규모들을 하나로 쭉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우리가 지도를 볼 때 아주 작은 골목길을 보려고 확대를 했다가 또 도시 전체를 보려고 축소를 하고 더 나아가서 대륙 전체를 보려고 더 축소하잖아요. 딱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이 표가 바로 그 가상 실험실의 설계도 같은 겁니다. 보세요. 가장 작은 단위인 전자 수준에서부터 시작해요. 원자들이 서로 어떻게 손을 잡고 연결되는지, 즉 화학 결합을 계산하는 거죠. 자, 그렇게 원자들이 모이면 그 다음엔 이 원자 덩어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수백만 개의 원자들이 모여 만든 결정 덩어리가 외부에서 힘을 받았을 때 어떻게 휘어지고 변형되는지까지, 이렇게 각 규모, 각 단계마다 사용하는 계산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이 모든 조각들을 착착 맞춰야만 비로소 물질 전체를 이해하는 하나의 커다란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모든 걸 다 해결해주는 무슨 마법 지팡이 같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이 실제 실험을 완전히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완벽한 파트너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이 둘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먼저 실제 실험은 시뮬레이션에게 데이터를 주면서 이봐, 현실 세계는 이렇단다 하고 딱 기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시뮬레이션은 그 데이터를 받아서
실험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바로 이런 원리 때문이야 하고 그 속사정을 해석해 주는 거죠. 말하자면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면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딱 4단계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보고 싶은 물리 현상을 수학 방정식으로 바꿔요. 두 번째, 이 어려운 방정식을 컴퓨터가 풀 수 있도록 아주 잘게, 마치 레고 블록처럼 잘게 쪼개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이산화라고 해요. 자, 세 번째 단계에서는 컴퓨터가 이 수많은 블록 조각들을 엄청난 속도로 풀어내겠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이 계산 결과를 우리가 딱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멋진 그림이나 그래프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진짜 중요한 걸 봐야죠. 이 놀라운 기술이 과연 우리 현실 세계에서 공장이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생생한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거요, 더 이상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SF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상상이 아니고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산업 현장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매일 타는 자동차를 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금속 성형 기술, 여러분 손에 들린 스마트폰의 성능을 좌우하는 반도체 열처리 공정 설계, 그리고 심지어 최첨단 항공기 부품을 3D 프린터로 찍어내는 기술까지 이 모든 혁신에 바로 그 심장부에 계산재료 과학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우리 삶을 더 좋게 바꾸고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인류는 이제 더 이상 자연이 주는 대로 물질을 그저 발견해서 쓰는 시대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 이제는 우리가 필요한 물질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자 하나하나를 직접 컨트롤해서 설계하는 시대로 들어선 겁니다. 이제 유일한 한계가 우리의 상상력뿐이라면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다음 미래의 물질은 과연 무엇인가요?